다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GBTC 물량이 비트코인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는 악재이죠. 알고라닌 미국 비트코인 ETF 연기 1월 승인을 위한 큰 그림, 촬영 시각은 11월 29일 낮 12시 5분경입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현물 ETF 상황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11월 17일 날 마감되는 게 두 개가 있었죠. 해시덱스, 프랭클린. 자, 모두 다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 데드라인 있었던 글로벌 X 비트코인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미처 인지를 못했었는데 세컨드 데드라인이 해시덱스와 프랭클린 비트코인 ETF가 내년 1월 1일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일이요. 그래서 12월에는 예정된 데드라인을 맞는 ETF가 하나도 없어서 12월에는 별거 없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자, 오늘 나왔습니다. 1월 10일, 죄송합니다. 내년 1월 1일이 데드라인인데 이게 일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게요, 프랭클린 템플턴과 해시덱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줄줄이 미뤄졌다라고 하는데 데드라인은 1월 1일이었지만 오늘 그냥 미뤘습니다.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 제가 이분들 말씀드린데요. 요 제임스 세이파트라는 분의 트위터는 반드시 팔로우 하시길 바랍니다. ETF 관련돼서 소식을 가장 빨리 전해주는 분 중에 한 분이라서요. 뭐라고 분석을 했냐면 야, 왜 이렇게 결정을 미룰까에 대해서 1월 초에 비트코인 ETF 승인을 줄줄이 해주려고 미룬 거다. 그러니까 지금 1월 10일 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널 데드라인 있는 곳이 아크 인베스트입니다. 아크 거를 해줄 때 다른 데도 한꺼번에 해주려고 지금 일단 미뤄뒀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0일이 뭔가 결전의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프랭클린도 연기 결정이 내려지면서 투자 설명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 투자 설명서 업데이트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안 해주려면 모를까 해주려고 하면 SEC가 야 요런 부분은 좀 보완해와라고 하면 운용사들이 다 보완해서 제출했거든요. 이 프랭클린 역시 업데이트해서 보완하라는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인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강세를 보였을 텐데요. 이게 아마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연준 위원들의 약간의 비둘기파적 발언에다가 이런 상황을 보니까 SEC가 정말 승인을 염두에 둔 움직임을 보이고 있네? 라고 시장이 판단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SEC가요, 피드백을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프랭클린 템플턴과 해시덱스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피드백을 수렴한다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가 이게 어떤 결론에 도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절차가 시작됐다는 거지,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해서 해줄 거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승인 가능성에 한 발짝 다가섰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임스 세이파트 말고 선임 블룸버그 ETF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에릭 발추나스. 이분 역시나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이게 프랭클린 같은 경우에는 아크 인베스트가 신청한 뒤 한 5개월 뒤에나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늦게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약에 두 개를 동시에 주면 아크 입장에서는 조금 불공평하거나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누굴 먼저 해주고 누굴 늦게 해주면 어떻게 시장에 보면은 시장의 판도를 쥐는 사람을 SEC가 결정을 해주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에릭 발추나스 역시 ETF 승인 다소 불공평한 건 맞다. 하지만 같은 날 출시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동시 승인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왜? 누가 잘 되고 누가 안 되고를 편들어줄 수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승인 기대감이 한껏 올라와서 GBTC 할인율은 한 자릿수에 들어섰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할인율이 마이너스 45%, 50%.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000에 거래된다라고 하면 GBTC 가격은 거의 $5,000 수준에 거래되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왜? GBTC는 환매가 안 되니까. 그러던 상황에서 승인 기대감이 커진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얘기는 GBTC에 묶여있는 비트코인 현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이 이런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니까 할인율이 3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 하다가 드디어 한 자릿수로 접어들었습니다. 승인 기대감에 대해서 시장이 그만큼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뭐가 좋을까라고 보면요. 당연히 시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걸 단적으로 얼마나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냐를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물 ETF를 신청한 14개의 운용사를 봤더니요. 이들이 운용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14조 달러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돈 중에요. 이들의 돈 중에 일부만, 단 1%만 시장으로 들어온다라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장난이 아닌 거죠. 이게 워낙 이 블랙락, 프랭클린, 피델리티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애들이 현물 ETF 신청에 약간 이 레이스에 뛰어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보면 ETF 운용사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의 비용 부담도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물 비트코인은 이미 나왔죠. 비트코인 선물 ETF는 이미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이 바로 프로쉐어즈라는 곳의 상품입니다. 그런데 정작 프로쉐어즈는 현물 ETF 신청을 안 했어요. 왜? 프로쉐어즈가 선물 ETF 가운데서는 가장 규모가 큰 상품을 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ETF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미미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현물 ETF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들은 블랙락, 피델리티,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곳이죠. 이것들 덩치가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냐면 이런 어마어마한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앞으로 우리 먹거리다, 미래 먹거리다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너무 덩치 큰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곳들은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입니다. 네. 앰플리파이 ETF의 설립자. 이거 아세요? 앰플리파이라는 회사? 모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암호화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직접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게임 체인저는 맞아. 그런데 우리 같은 작은 곳이 이거에 뛰어들어서 돈 벌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만큼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운용사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밀어붙이면 당연히 시장에 들어오는 돈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가 들어올까라고 봤더니 글래스노드 같은 700억 달러를 전망합니다. 이게 뭐 여러 사람들의 전망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대체로 진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올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승인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21년 말 이후 최대 순유입이 됐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이것은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곳들 어디예요? 기관이죠. 기관들이 승인 기대감에 이쪽 상품으로 돈을 밀어넣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USDT, USDC 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거래소에 USDT, USDC 입금이 늘었다는 얘기는 실제로 외부에서 자금이 수혈돼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을 팔아서 비트를 사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거죠. 그만큼 상승, 업사이드 포텐셜이 큰 거죠. 그래서 ETF 승인 대비해가지고 상위 100개 테더 주소 보이라 상위 100개니까 고래겠죠. 이들을 봤더니 그 테더를 주소한 곳들이 보유량을 늘렸어요. 이게 뭐예요? 테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구매 대기 자금이죠. 이게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뭔가 기대감에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큰 손들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CME가 바이낸스 제치고 선물 거래소 중에서는 최고 거래량을 자랑하는 거래소로 등극을 했는데 CME 미결제 약정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CME를 거래하는 곳들은 큰 손입니다. 큰 손이 온다라는 거죠. 미국 기관의 승인은 기관의 활동과 관심을 대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CME 암호화폐 활동은 기관의 활동과 관심을 대변합니다.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11월 말에 더 많은 거물급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탐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큰 손이 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이 달러와 비트코인은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달러가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는 호재죠. 강세를 전망하고 있어서요.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비트코인이 4만 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마 매수 기회일지 모릅니다. 플랜 B 같은 경우에
4만 달러 미만 가격대가 오래가지 않을 거다. 조만간 급등할 것 같으니까 지금을 찍으라. 사서 뭐라는 거죠. 그리고 이 플랜 B가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펀더멘탈상 보니까 도저히 3만 5천 아래로 안 내려가. 그러니까 지금 3만 8천, 3만 7천에 거래가 되고 있죠. 지금이 비싸서 못 산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이 가격은 다시는 오지 못할 가격이니까 지금 사라. 라는 긍정적인 포모감을 뿜뿜 심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조심스러운 견해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GBTC가 현물 ETF로 전환하면 비트코인 물량이 환매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거기 GBTC에 잠겨 있던 물량이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27억 달러 이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GBTC 지금 현재 가장 단일 주체로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물량이죠. 이 GBTC 물량이 비트코인으로 전환돼서 시장에 나올 거기 때문에 가격에는 악재이죠. 비트코인 가격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심스러운 너무 뭔가 이 가격 상승에 취해 있지는 말아라라는 경고 메시지를 전해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봤더니 이게 제네시스 트레이딩 파생상품 책임자 조슈아 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ETF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며 금을 봤더니 ETF 승인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랐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4년에 금 ETF가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금 가격이 정말 이 천장을 뚫고 계속 올라서 지금 2,000달러 이렇게 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금 ETF를 봤더니 출시됐을 때 가격이 45달러였다. 그런데 이듬해 5월에 보니까 41달러로 되레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ETF 승인만 되면 막 가격 투더문 할 것 같은데 아니야. 실제로 보면 쉽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승인 직후, 그러니까 11월에 출시됐으니까 6개월 뒤인 그 이듬해 5월에는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이후 7년 동안 268% 올랐다라는 거죠. 승수효과 같은 걸 감안했을 때 비트코인 상승률은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리는 이유가 GBTC의 매도 압력, 아니면은 선반영, 뉴스의 선반영, 다양하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직후엔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ETF의 출시는 게임 체인저라는 거죠. 길게 보면 오히려 지금부터 사서 모아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장 가격 움직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서 보니까 차익 실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요. 이미 좀 돈을 번 분들이 팔고 있다라는 거고요. 일종의 이건 인간 지표인데, 김치 프리미엄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어제 캡처한 건데요. 4%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예전에는 막 역푸도 나고 1, 2%에서 머물렀는데 최근에는 4%, 3%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다행이라고 하면은 과거 약간 과열됐을 때는 김프가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 슬슬 올라오는 김프가 부담은 부담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ETF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년 1월 10일까지는 아마 별다른 이벤트가 없을 것 같고요. 예상대로라고 하면 1월 11일 전에서 직전이나 해당 일에 아마 대량의 ETF에 대해서 연쇄 승인이 날 것 같다라는 예상입니다. 물론 예상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모르겠네요. 가격이 충격을 받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은 승인 나겠죠. 언젠가는. 다만 단기 충격은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ETF 상황은 그렇고 이제 매크로는 어떨까라고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이 크리스토퍼 월러라는 이 연준 이사가 원래는 매파였어요. 근데 매파였는데 이분이 인플레가 낮아지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시장이 환호를 했습니다. 물론 연준 내부 인사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셸 보먼 이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 둔화 시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했어요.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이 시장에서는, 월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하냐? 내년에
5월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총 4번 정도 내릴 것 같다라는 겁니다. 사실 연준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4번이나 내릴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호주 연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국 연준이 내년 5월부터 5월은 시점은 똑같죠. 인하 시점은. 그런데 여기는 최대 150bp를 내릴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5bp씩 내리면 총 몇 번 내리는 건가요? 6번 내리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여기 이 4번보다도 더 공격적으로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은 인하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얘기는 시장에 돈이 풀린다라는 거니까 비트코인에도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내년에 비트코인이 맞고 있는 호재는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반감기, 자 내년 4월이죠. 또 하나는 ETF 승인 기대감, 빠르면 내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하,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전통금융도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를 거다라고 4월 달에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보고서 업데이트했는데 그냥 유지했습니다.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죠. 자, 내년 말 10만 달러 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있기 때문이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잘 판단하셔서 투자하길 바랍니다.